자, 1학기 2회의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x를 구하는 주어진 상황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넓이가 40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x이다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필요하니까 직사각형을 하나 일단 그려봅시다.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가로의 길이가 x라 그랬으니까 여기 가로를 x라고 해줄 거야. 그 다음에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만큼 더 길대.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서 3을 뺀 x 빼기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4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고 이게 40이라는 거니까 전개하면 x제곱 빼기 3x는 40이야. 자, 이것과 같은 식이 뭔지 볼 건데, 자, 1번은 여기 더하기라서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은 x제곱 빼기 9는 40이니까 얘도 아니에요. 4번 보니까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이 4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빼기 3x 빼기 40은 0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5번도 당연히 답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학습지 시험 범위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 바빌로니아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었어. 그래서 사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지정해서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2번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nx에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어. 우리 2차 방정식 처음에 배울 때 2차 방정식이 뭔지 배우고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 그 문제에선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얘를 해보자.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변에 있는 놈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은 그대로 있고, 자, 이항시키면 부호 달라져서 nx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식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 더하기 nx제곱 더하기 nx 빼기 4는 0이 돼. 동류항끼리 계산하자. 자, x제곱 nx제곱 더하니까 1 플러스 n의 x제곱, 그 다음에 x, mx랑 nx랑 더하면 m 더하기 n의 x. 그럼 상수인 3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우변 0이야. 얘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됐어. 그러니까 1 플러스 n이 0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야. 1 플러스 n이 0이 되는 경우는 뭐야? n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을 보면 3번 x는 마이너스 1인 모든 실수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도 있었고, 혹은 어떻게 해야지 2차 방정식이 되냐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푼다. 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좌변에 있는 놈들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대로 되지. 우변에 있는 놈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 돼.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녀석 보니까 x,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얘는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0이 되려고 하면은 x 빼기 2가 0 또는 x 더하기 3이 0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을 고르면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간단한 2차 방정식도 풀 줄 알아야 돼. 4번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해를 갖기 위한 k값 중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일단 이 녀석을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1k 빼기 4분의 1은 0이란 2차 방정식이야. 우리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b제곱 빼기 4ac라는 녀석이 이런 숫자 값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라면은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해를 2개 갖는다 그랬고, 2개 갖는다. 만약에 b제곱 빼기 4ac라는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었어. 근데 b제곱 빼기 4ac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면 얘 2차 방정식은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해를 갖기 위한이야. 해가 2개든지 중복된 중근이든지 상관없이 얘가 해를 갖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b제곱 빼기 4ac가 양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돼. 즉 이 문제에서는 해를 갖는다라는 건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으로 넘어와서 a의 역할을 하는 게 3이고 b의 역할을 하는 게 3, c의 역할을 하는 게 2분의 1 k 빼기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b제곱 빼기 4ac를 구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c는 2분의 1 k 빼기 4분의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9 빼기 12의 2분의 1 k 빼기 4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9 빼기 6k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2가 6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러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해를 항상 갖게 된다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n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의 해 중에서 작은 것을 알파, 큰 것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n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의 해를 구해서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부터 찾는 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n이 어떤 자연수라 그랬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도 없고 제곱근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조금 복잡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더라도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해를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자.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플러스 12n이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일단 정리 먼저 해줄게요. 자, 분모 2n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우리 근호 안에 있는 녀석 보면 4 플러스 12n을 보면 얘는 4 곱하기 1 플러스 3n으로 묶여. 그래서 4가 근호 밖으로 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건데 4가 근호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2로 나오게 되고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결국 2차 방정식의 해는 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작은 것이 알파, 큰 것이 베타라고 했는데 어떤 게 더 작고 어떤 게 더 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 먼저 2차 방정식 이렇게 근을 구했지만 얘를 따로 쓴다면은 하나는 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n이고 나머지 하나는 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게 큰 숫자고 어떤 게 작은 숫자일까 얘들아? 여기 n분의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지만 뒤에 보면은 똑같은 루트 1 플러스 3n이라는 녀석을 얘는 더해줬고 얘는 빼줬어. 얘는 더해줬으니까 더 커졌을 거고 얘는 빼줬으니까 더 작아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라고 해줘서 자, 작은 거 먼저 써주면 알파가 얘가 되는 거니까 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거고 베타는 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루트 1 플러스 3n이라는 이 녀석 자체가 어떤 숫자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양수를 더해줬으니까 큰 거, 양수를 빼줬으니까 작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가나다 차례대로 보자. 알파는 음수다라고 그랬는데 알파가 뭐였어? 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이야. 얘가 음수일까 아닐까라고 보는 건데 자, 일단 얘 n분의 뭐라고 돼 있는데 이 n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항상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판단할 때 얘를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만 보자.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음수끼리 더해줬으면 0보다 작겠지. 그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알파는 항상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가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정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요. 자, 베타는 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n인데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하고 싶어.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일단 숫자를 막 계속 집어넣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정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 루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일단 무리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1 플러스 3n이라는 녀석이 어떤 수 k라는 녀석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3n은 k제곱 빼기 1이고 n이 3분의 k제곱 빼기 1이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보면 자, 베타는 자 n 대신에 3분의 k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 하고 얘들아 루트 1 플러스 3n이니까 얘는 더하기 k가 되겠지. 1 플러스 3n에 루트 씌우면 k제곱에도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근데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k 마이너스 1이랑 똑같게 되고 k 마이너스 1로 약분해주면 k 플러스 1분의 3이 되는 거야.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자, k 플러스 1이 1이 되면 얘가 3이라서 정수고 만약에 3이라면 1이라서 정수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k 플러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정수가 되고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정수가 돼. 그래서 베타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 k 플러스 1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k 값의 후보들을 구할 수 있어요. k는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네가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n 값을 구해볼 건데 자, k가 0일 때 n의 값은 자, n은 3분의 k제곱 빼기 1이니까 k가 0일 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k가 2일 때는 1, 마이너스 2일 때도 1, 마이너스 4일 때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n이 우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녀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녀석은 1이랑 5가 된다라는 건데, 자, 정말 n이 1과 5가 되면 베타가 정수인지 보자. 자, 그래서 n 대신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니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서 1이 돼서 n이 1이 될 수 있고, n이 만약에 5가 된다면 베타는 5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6이 될 거니까 얘는 5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돼서 5분의 3이야. n은 5인데 베타가 5분의 3 정수가 안 돼서 자, n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n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 베타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1개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원 보도록 할까요? 베타 빼기 알파가 4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보면 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n에서 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n을 빼면 n분의 2 루트 1 플러스 3n이 되는 거야. 얘가 4가 되도록 한대.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3n에 2가 양변에 n을 곱하면 4n이 될 거고, 2로 약분하면 루트 1 플러스 3n이 n, 2n이 될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3n이 4n제곱이라는 거니까 4n제곱 빼기 3n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럼 얘는 4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n이 1이 나와. 근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1을 선택해줄 수밖에 없어서 다도 맞는 말. 그래서 가나다 모두 맞는 말로 5번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a, b, c 자리가 각각 달라진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a의 역할, b의 역할, c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이 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c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되고,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b는 x의 개수니까 x의 개수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는 x제곱의 개수. 곱하기 c는 상수니까 상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가 뭐냐면 a야 a. x의 개수는 a니까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의 개수가 c니까 c, 상수가 b니까 b는 0이 되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제대로 정리하면 a제곱 빼기 4bc가 0이 된다라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보기의 2차 방정식은 모두 x는 알파를 해로 갔는데, 그럴 때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가 가장 큰 값이 되는 2차 방정식을 고르라는 거야. 근데 5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다 해를 구하라는 거겠어? 아니겠죠. 우리 학습지 문제 풀어봤으면은 비슷한 문제가 2개 정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x는 알파를 해로 갖게 되는 거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의 값을 구하고 싶어.
먼저 가라는 2차 방정식 보면 3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인데 이 하나의 해가 알파라 그랬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이 돼야 돼서 3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2는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랑 3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랑 유심히 지켜보면은 여기 이 식에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 빼기 3분의 2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라는 녀석이 이렇게 등장했다. 얘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항시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3분의 2가 돼서 가에서의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알파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식에 대한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떴어?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x에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겠지. 근데 너네 여기서도 알파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식 정리할 거야? 나라는 방정식을 보면은 얘 x는 0이 해가 된다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죠. 그니까 알파 대신에 0이라고 해도 될 거야. 그러면 알파가 0일 때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가 뭐냐면 0 더하기 0이라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번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똑같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의 2차 방정식 볼까? 2x제곱 더하기 3분의 2x 빼기 2는 0. 얘도 알파 집어넣으면 2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2알파 빼기 2는 0.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 빼기 1은 0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해서 값은 1이 됩니다. 라 2차 방정식은 5x 제곱 더하기 3분의 5x 빼기 10은 0이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5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5알파 빼기 10은 0. 양변을 5로 나눠줘야겠다라는 거 느낌이 오지.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 빼기 2는 0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라번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2라는 값을 갖게 될 거고, 말을 보면 얘도 똑같이 알파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3x 제곱은 마이너스 x라는 녀석도 x는 0을 해로 갔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0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0이라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7번을 보면 가나다라마 여기서 각각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1 알파는 라가 2로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얘 문제 봤을 때 2차 방정식 해 직접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면은 너네 한 문제 푸는데 시간 5분 10분 다 날려먹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방정식을 많이 풀라고 시험 문제를 낼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학습지에 똑같이 있는 문제였고 얘는 조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 두 개가 그어져 있어. 그때 삼각형 APE의 둘레를 구하라 그런 건데, 일단 삼각형 ABC랑 삼각형 APB가 서로 닮음이래. 그러면 삼각형 ABP를 이렇게 그려볼까? ABP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대응하는 거 맞춰가지고 APE를 APBG, APB랑 ABC 미안해, ABC, APB, ABC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BAP라는 녀석을 얘를 한번 선생님이 A라는 각도로 놔주면 BAP랑 CAB랑 같아야 돼. 얘네는 똑같은 A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이기 때문에 얘는 108 빼기 A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 B, C를 보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가 A가 되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A, B, C랑 A, B, E에서 보면 얘도 A 각도가 돼야 되고 얘도 A 각도가 돼야 되겠지. 이 각도는 뭐냐면 AA 더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2A가 돼야 돼. 그럼 삼각형 AP에서 세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8 빼기 A 더하기 2A는 180이 되어야 되고, 자 108 더하기 2A는 180이 돼야 돼서 2A는 72, A는 36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개가 안 돼. 얘가 32, A가 36이니까 얘 36도, 얘 36도, 얘도 36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08도. 얘는 각 CPE는 얘들아, 자 180도에서 여기 72도를 빼가지고 얘도 108도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각은 108도에서 36도 빼니까 72도가 돼야 되겠고, 얘도 계산해보면 72도가 돼. 그러면 사각형 PCDE를 보면은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CP의 길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AP의 길이는 X에서 1 뺐으니까 X 빼기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삼각형 APB를 보면은 AP가 길이가 X 빼기 1이고 AB가 1이라고 나와져 있어. 삼각형 ABC에서는 AB의 길이가 1이고 AC의 길이가 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닮음인 거 성질을 이용하면 1대 X 빼기 1은 X 대 1이다. X 대 1이다. 그래서 X제곱 빼기 X는 1,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은 0,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X는 길이니까 자 1 마이너스 루트 5는 0보다 작아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도 0보다 작아.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2번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면은 바로 또 문제 다 귀하게 풀어놓고서는 틀리는 거야. 우리 문제에서는 X가 아니라 AP의 둘레를 구하라 그랬어. AP의 둘레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AP의 길이는 X 빼기 1이고 PE의 길이는 얘랑 같아서 1이 돼야 되고, AE는 정五角형이니까 길이가 1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니까 X 더하기 1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정오각형에 대해서 X 값인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황금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금 중요한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앞으로 쭉 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 잘 이 문제를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A가 들어가 있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얘가 2x, 3x 인수분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3a, 2a라고 한다면 얘가 4ax, 9ax 빼기면 13ax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는 2x 빼기 3a 곱하기 3x 빼기 2a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 그럼 x는 2분의 3a 또는 x는 3분의 2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의 해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2의 배수라면 얘가 정수가 되겠지.
a가 3의 배수라면 얘가 정수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a 중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1,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 6 안 되고 7, 8 안 되고 9 안 돼. 그래서 답은 1, 5, 7 3개라서 3번이 답이야. 자, 맞지? 1, 2, 3, 4, 5, 6, 7, 8, 9. 10보다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9개 중에 2 안 돼, 4 안 돼, 6 안 돼, 8 안 돼, 9 안 돼, 3 안 되지. 1, 5, 7.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학습지 발전 문제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2차항의 개수가 모두 1인 두 2차식 fx랑 gx가 있는데 두 2차식을 곱한 fx 곱하기 gx는 0,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데 그럴 때 f0 더하기 g0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fx, gx라는 녀석을 보면은 fx도 2차식이고 gx도 2차식이니까 얘네를 곱하면 4차식이 될 거야. 자, 근데 4차식 그냥 4차식이란 말 쓰지 말자. 자, 여기를 볼까? 만약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라는 녀석을 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을 해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거꾸로 식을 세울지도 알아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얘네를 가지고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0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1 x 플러스 3 x 빼기 3 얘네가 곱해져 있는 식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이렇게 캐치한 다음에 fx, gx가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괄호들 중에서 두 개씩 나눠 가져야지 모두 둘 다 2차식이 된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서로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총 6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6가지 다 모두 fx, gx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다 경우를 세보자. 자, 보면은 먼저 이거 fx가 이 2개를 가져간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 될 거고 gx는 나머지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fx가 이놈을 가져가게 된다면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 gx는 나머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가 이 녀석을 가지고 간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gx는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개까지 구했어. fx가 얘 2개를 가져간다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가져간다면 gx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을 가져가게 될 거고 자, 2개만 더 구해볼게.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fx라면 g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된다. 마지막 fx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3이라면 g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야. 자, 이 총 6가지 중에서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f값, g값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자, 구해보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g0은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두 번째 경우는 3이 될 거고 g0도 3이 될 겁니다. 맞지? 세 번째 경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G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네 번째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네 번째는 3, 3.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지금 괜히 선을 이렇게 길게 했네. 그러면 F0, G0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10 이러니까 6이 가장 큰 거라서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4개의 식이 곱해져 있을 때 2개 가져가서 F랑 G를 우리가 딱 구해 놓은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일일이 해주는 건데,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6개를 다 구하지 않고 3개만 하고서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fx랑 gx가 그냥 0을 넣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봐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빼기 1, x 플러스 3, x 빼기 1, x 플러스 3, 얘네가 서로 f랑 g가 바뀌기만 한 거야. 서로 바뀌기만 한 거야. 근데 우리 더하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f가 이게 되고 g가 저게 돼도 2개 더해주면은 값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6개를 다 안 구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이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야. 더하면. 실제로 그렇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6,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문제에서 F0, G0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fx가 뭐다, gx가 뭐다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그때 f랑 g를 따로따로 각각 잘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발전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이 문제도 한번 스스로 풀어보면서 어려운 문제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세요. 시험에 나와서도.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애매 조건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은? 이런 문제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 식들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y는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전개하고 mx를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mx 더하기 mx제곱이 돼요. 자, 동료한끼리 묶어주면 x제곱은 1과 m으로 더해지고 x제곱 빼기 자 x도 동료항이 있으니까 더하기 1-m의 x 빼기 2가 될 거야.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1 플러스 m이 0이 되면 안 돼서 m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어떤 값을 가져도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자 어떻게 그려졌냐면 자 x축 원점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포물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었어요. y는 x제곱.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볼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맞아? 자, x가 0보다 큰 이 부분만 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해. 증가하면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랑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그랬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같은 폭을 그리면서 위로 볼록이게 그려졌습니다. 두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게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3번은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맞는 특징이지. 원점을 항상 지나. 왜냐면 x에 때 0 집어넣으면 y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라 그랬어요. 5번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자, 일단 이차함수 y는 x제곱을 다시 그려보면 언뜻 보기에 모든 그 선들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학습지에 있던 문제 하나 보면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왜냐면 x가 0일 때 y가 0이므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0,0도 지나. 그러니까 이 0,0은 x축 위에 존재하는 거지 x축 위에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번도 틀린 말이 돼서 5번 같은 말장난 같은 거 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과 5번 두 개가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림만 그리고 대충 아 맞다 이렇게 넘어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13번 2차 함수 fx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함수값에 대한 표가 있고 k 기억 니은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fx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k라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의 값이 0이라 그랬어. x에 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고,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k가 0이니까 k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fx는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기억의 값은 x에다 0 집어는 f0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서 마이너스 2. 니은의 값은 x에다 1 집어는 1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 f0 기억은 마이너스 2, f1 니은도 마이너스 2.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3번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 그랬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려면 y는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p의 제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라 그랬어. 근데 얘는 2차 함수 y는 자 마이너스 2x제곱인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항상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나는 가는 틀린 말. 그 다음에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이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x 빼기 p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는 p,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맞는 말. 자, 다도 볼까? 꼭지점의 y좌표는 p이다 라 그랬는데 이 2차 함수의 포물선의 꼭지점은 p, 0이기 때문에 y좌표가 p가 아니라 x좌표가 p라서 다도 틀린 말이에요. x가 p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p가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으로 이동할지 몰라. 그러나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x는 p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포물선이 포물선이 대칭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 x가 p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왜냐면 x가 오른쪽으로 가면 y가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라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서 그려진다. 방금 12번인가 거기서 했었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아래쪽에서만 그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항상 x축 위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x축 아래에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x축 위에서 그려지는 그 p,0이라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마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밖에 없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크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럼 평행이동할 식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될 거고,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꼭지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었대.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p, q니까 얘가 y는 x 위에 있으려면 q는 p라는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6이 되었다라는 거는 x가 0일 때 y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x에 때 0 집어넣은 y 값은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q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P랑 Q에 관해서 두 개의 식이 생겼고, P 대신에 Q 아니면 Q 대신에 P를 집어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P제곱, Q랑 P랑 똑같으니까 Q 대신 P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6이다. P제곱 빼기 P 빼기 6은 0이니까 P 빼기 3 곱하기 P 더하기 2는 0. 그래서 P는 3 또는 P는 마이너스 2야. 근데 P가 3일 때 Q도 3이고 P가 마이너스일 때 Q도 마이너스 2니까 P 더하기 Q의 값이 가능한 거는 3 더해서 6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4니까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안전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 보면은 문제 엄청 길죠, 얘들아. 자, 긴데 문제에서 일단 원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단 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위에서부터 찾아내가는 글을 읽는 연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제에 대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대. 우리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브레이크를 누르면은 자동차가 한 번에 팍 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면서 자동차가 멈추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부터 완전히 정차될 때까지, 멈출 때까지 그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제동거리라는 거는 타이어와 도로의 상태 등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외부 조건이 많지만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같은 조건에서라면 다 무시하고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제동거리는 자동차가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자동차가 x km/h의 속력으로 달릴 때, 즉 1시간에 xkm씩 달릴 때 그 제동거리를 y라고 한대. 그러면 자, 속력이라는 녀석이 x, 그 다음에 제동거리가 y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맑은 날 어떤 자동차로 같은 조건에서 조사했더니 x랑 y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었대. 그래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기억이다 라 그랬는데, 자, 봐봐. 제동거리는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속력이 x고 제동거리가 y일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쓸 거야. 제동거리는, 자, y는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써줘? 우리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y는 x에 비례한다라 그랬어. 그러면 y는 x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는 y는 어떤 x제곱 앞에 a라는 숫자가 곱해지면은 얘가 y는 x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야. a값 어떻게 구할까? 이 표를 이용해 가지고 a값 구할 건데, 자, 하나만 선택해서 보자. x가 28일 때 y가 4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직접 대입을 하자. y가 4는 a 곱하기 x의 제곱인 28 곱하기 28. 그럼 a의 값은 28분의 1 곱하기 28분의 1 곱하기 4니까 4랑 28 약분되면 7. 그래서 a는 196분의 1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표를 만족하는 자동차 제동거리와 속력에 관한 관계는 y는 196분의 1 x제곱이라는 식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억은 이렇게 y는 196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1.2배로 올리면 제동거리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니은배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속력이 1.2배로 올렸을 때 거리가 몇 배가 되냐라는 거예요. 거리는 달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1.2의 제곱에 비례한 값을 1.2의 제곱의 값만큼 늘어나게 될 거니까 1.44배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44가 될 거고, 따라서 자동차의 속력을 k배 올리면 제동거리는 몇 배가 올라가야 돼?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k제곱배가 되므로,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자동차의 속력을 올리면 안전거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천천히 가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멈추는 시간이 짧을 거야. 그 거리도 조금밖에 안 될 거고. 근데 엄청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운전을 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과속하지 말고 잘하세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2차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하여 포갤 수 있는 포용일선의 식을 물어봤어. 자, 3x제곱, 이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대칭이동을 하든지 평행이동을 하든지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여기서 y는 3x제곱을 평행이동한다면 y는 3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될 거고, x축으로 대칭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가 3이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5가지의 2차 함수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3 또는 마이너스 3인 건 고르면 돼요. 1번 마이너스 5 안되고 마이너스 4 안되고, 여기 마이너스 3 있다. 3번이 답이고 4번도 마이너스 2 안되고 마이너스 1 안돼.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의 폭, 참수 포물선의 폭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18번 넘어가면은 2차 함수가 3점을 지날 때 그 2차 함수 그래프 식을 구하고 거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이 3점을 지나니까 3점을 각각 대입할 거야. 먼저 0,3 집어넣으면 자 3은 0, 0 해서 c, 그래서 c가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내가지고 이제 c에다가 3을 적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4a 빼기 2b 더하기 3이다. 그럼 4a 빼기 2b는 마이너스 4니까 2a 빼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 얻을 거고, 1,8을 집어넣으면 8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2개고 방정식이 2개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a, b값 구할 수 있어요. 위식과 아래식 각각 좌변은 좌변,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좌변은 3a, 우변은 3. 그래서 a는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b는 4가 나올 거라서 2차 함수의 식은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y는 fx라 그랬으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f-1은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1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0이 돼. 그래서 답은 1번 0이 되겠습니다. 19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함수식을 구하라 그랬어. 우리 이때까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것은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정도로만 다뤘었는데, 이런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 식을 구하라, 이런 거는 조금 처음 볼 수 있지만 대칭이동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와
그 그래프들을 정확히 그릴 줄 안다라면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봐봐, 여기 이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2,6이 똑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꼭지점이 2,-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만나는 점들은 x축에 대칭 이동해도 대칭축 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아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게 그려질 거고, 얘가 5가 될 거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x는 2가 똑같지만 y가 6에서 -6으로 변한 꼭지점이 2,-6이 돼야 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꼭지점이 2,-6이면서 5,0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5개 2차 함수 중 꼭지점 다 구한 다음에 2,6인 -6인 거 찾고 5,0 대입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은 5개 이거 분수로 되어 있는데 꼭지점 언제다 구할 거면 5,0 언제다 집어넣을 거야.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 학습지 49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2개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로 다뤄봤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2,-6이라는 건 이 함수가 y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6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a를 알고 싶어서 5,0을 집어넣으면 0은 a 곱하기 9 빼기 6이니까 a는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y는 3분의 2에 x 빼기 2의 제곱 -6인데 선생님 보기에 답이 없어 이러면 안 돼. 얘를 전개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함수랑 비교해야 되는 거야. y는 3분의 2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6이니까 y는 3분의 2 x제곱 빼기 3분의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거니까 찾아주면 5번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꼭지점이랑 한 점 지나는 거 찾으면 2차 함수식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것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20번 보면 학습지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두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을 포함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해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야.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빼기 6x가 있는데, 얘는 자 꼭지점을 구해보기 위해서 x제곱 빼기 6x에다가 9를 더해보고 똑같이 9를 빼주면 y는 x 빼기 3의 제곱 -9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3,-9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었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사각형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평행이동 어떻게 해도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얘를 평행이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의 길이랑 같고 여기가 3,-9니까 가로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9이니까 9만큼 위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서 세로의 길이는 9가 될 거야. 그래서 답은 가로 3, 세로 9 곱한 27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21번 보면 입차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4ax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 난리 났다, 그치?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대. 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하라 그랬어. 아, 이게 뭔 소리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이 있는데 어떤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꼭지점을 먼저 구해보는 거를 해볼 건데, y는 -2x제곱 더하기 4ax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이야. 꼭지점 구하는 과정 보면 x제곱의 개수로 묶은 다음에 x까지만 묶어주고 괄호 닫으라 그랬어. 그래서 x가 안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괄호 밖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2에 x제곱 빼기 2ax에 어떤 숫자를 더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줄 건데
x의 개수의 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제곱한 a제곱을 더해줄 거야. 없던 a제곱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해가지고 식이 유지되도록 하고, 뒤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은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제곱을 밖으로 빼낼 건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곱해져서 나가야 돼. 밖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은 더하기 2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계산을 해주면은 자, 꼭지점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의 x 빼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이야. 그러면 a라는 미지수가 있지만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a,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이라고 할 수 있어. 순서상의 의미를 잘 보자. 이 앞에 해당되는 부분이 x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해당되는 부분이 y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y는 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봤을 때 x랑 a랑 똑같대. 그럼 a 대신에 x 집어넣을까? 그럼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이 되는 거야. 즉 꼭지점의 x랑 y의 관계가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을 항상 만족하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항상 y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의 그래프 위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fx란 녀석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이라는 거야.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에 대해서 2차 함수 y는 2x제곱 빼기 4x 빼기 k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두 점 중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으며 a의 좌표가 p, 0일 때 b의 x좌표를 fp라고 하자. fp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y는 2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을 보면 y는 2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k 빼기 2니까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빼기 k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x로 일단 1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가 돼야 될 거고, 문제에서 두 점이랑 x축에서 두 점이랑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여기가 x는 1이고 두 점 중 오른쪽에 있는 거를 a, 왼쪽에 있는 걸 b라 그랬고 a가 p, 0 b의 x좌표가 fp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b를 선생님 좀 떼볼게. 여기의 길이가 fp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fp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한번 시도를 해볼 만 했을 거예요. 자, 보자. 여기 x는 1이라는 이 직선이 2차 함수의 포물선의 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아지게 돼. 맞아?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왜 자꾸 끊겨, 이 길이는 p, 0이니까 p가 되는 거고, 자, 이 길이는 x는 1이니까 우리 여기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여기의 길이는 p에서 1을 뺀 p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의 길이는 여기 1이라는 길이만큼 갖다가 이 fp라는 녀석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1 빼기 fp라는 길이가 될 거라고. 두 개가 똑같다 그랬어. 자, 1 빼기 fp랑 p 빼기 1이랑 똑같으니까 fp는 2 빼기 p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p 빼기 2인 5번이 될 겁니다. 어려웠어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2차 함수 축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 자, 직선은 x는 p가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7의 그래프랑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빼기 4의 제곱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를 fp라고 할 때 y는 fx의 y절편을 구하래. 자, 앞에 것도 어려웠는데 뒤에 것도 fp 나오고 어렵고 막 어렵지.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서 자, 어려운 내용들도 한번 다뤄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 못 풀었던 거 한 번, 두 번 다시 반복을 해보면서 그 푸는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문제 없이 한번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게 생각날 수 있으니까 이 모의고사 시험지 잘 보세요.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2x제곱 더하기 7은 y축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고, y는 2x제곱 더하기 7.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빼기 4의 제곱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밖에 평행이동한 게 아니니까 폭이 좀 넓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빼기 4의 제곱. 근데 이렇게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x는 p라는 녀석, 즉 y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는 이 녀석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여기 각각 b라고 한대. 그때 이 a, b의 길이를 fp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 일단 얘가 이 점이 p, 0인 거 알겠어? 그림을 조금 선생님이 키워줄게요. 왜 안 커져? 크기 조정.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얘가 p, 0인 거 보이지? 얘가 p, 0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이 a는 x가 p일 때 y 값인 2p제곱 플러스 7이 될 거고, b는 x가 p일 때니까 p, 마이너스 4분의 1의 p 빼기 4의 제곱이 될 거야. 이 AB의 길이라는 FP는 자, 이 길이랑 더하는 건데 이 길이는 양수니까 그대로 2P제곱 더하기 7이라고 써주고, 이 길이는 이 B의 Y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얘는 Y축으로 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음수야. 근데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4분의 1의 P 빼기 4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길이를 더하면 이 AB의 길이가 될 거고, 이 녀석을 우리가 FP라고 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 FP 구했다. FP는 2P제곱 더하기 7 더하기 4분의 1에 전기를 하면 P제곱 빼기 8P 더하기 16이 되는 거야. 자, 얘 정리하면 FP는 4분의 9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11이 될 거야. 그런데 FP를 구했어요. y는 fx의 y절편 구하래. 그러면은 p 대신에 x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2xp 플러스 11. 얘 x절편 구하라니까 x에다 0 집어넣은 y값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y는 날리고 날려서 11이 나와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너희가 직접 한번 그려보고 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 길이 더해서 FP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된다면 그 뒤로부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이거 2번, 3번 풀어보세요. 24번으로 갈게. 얘는 학습지 발전 문제로 있었던 거고, 이건 진짜 엄청 어려웠었어. 어려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우리 학습지에 있던 발전 문제 그 문제들 푸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잖아.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게끔 할 거니까 일단 어떻게 푸는지 좀 원리 같은 거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깊게 안 읽어도 너네가 다 알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의 그래프랑 직선 L과의 교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할 거고, A랑 D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3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L의 Y절편이 주어져 있고, 이때 L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선생님이 조금 실수한 거 있다. 직선 L이 Y절편이 3이라 그랬잖아. 근데 1번부터 5번 그냥 보면은 Y절편이 3인 게 3번밖에 없어.
아니다. 3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문제 안 풀어도 보기만 보고 답을 풀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없으니까 보기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세요. 자, 바깥에 있는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y는 ax제곱이라고 설정하는 거는 이제 다 할 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a랑 d의 좌표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건데, 얘도 선생님이 그림 크게 해가지고서는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자, 이 바깥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a점과 d의 x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a랑 d의 좌표 구할 수 있을 거야. x가 마이너스 1 때 y가 4a, d는 x가 3일 때 9a 이렇게 해가지고 a랑 d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뒷반 학생들을 풀어줄 때는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닮음이 도형 찾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줄 거예요. 봐봐. 마이너스 2,4a랑 3,9a를 지나는 직선이 y절편이 3이래. y절편이 3이래. 그러면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증가했으니까 x 증가량은 5만큼 증가했을 거고 y 증가량은 4a에서 9a로 증가했으니까 5a만큼 증가한 거라서 기울기는 결국 a가 돼. 그러면 2차 함수는 1차 함수는 y는 기울기가 a니까 ax 더하기 y절편 3이라서 y는 ax 더하기 3이 될 건데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하자. 3,9a를 만약에 대입하면 9a는 3a 더하기 3이다. 그래서 6a는 3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하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a에 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이 돼서 이 형태로 맞추자면 x 빼기 2y는 마이너스 6인 3번만이 답이 될 겁니다. 어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시간 오래 걸려서 풀어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금방 풀리지. 그러니까 하나의 수학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눈에 익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4번을 마무리로써 모의고사 1을 마무리할 건데 자, 얘들아 보면은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 빈도가 되게 많고 자, 처음 보는 내용들은 학습지에 문제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네가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으로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어려운 문제 찾아서 풀 생각하지 말고 학습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풀어보고 지금 모의고사 1번부터 24번까지 구성들을 보면서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 번씩 정리해보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실전처럼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모의고사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면서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시험 이 정도 수준이면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훨씬 쉬워. 근데 선생님이 왜 모의고사 이렇게 어렵게 냈냐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바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너희가 풀어봤던 것들은 우리가 볼 시험 중에서 그 말들이 어려워지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한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더 난이도가 쉽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다룰 거니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시험을 잘 치르고 함수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다들.